그 이번 주 수업은 상황 판단은 자료 해석은 사실 저희가 첫날 강의 제외하고는 이제 유형별 순서대로 봤잖아요. 근데 상황 판단은 조금 수정을 했어요. 유형별로 안 보고 하루만 법조문만 다 본다 그러면 뭔가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뭐 창의 사고력이라고 하는 연역적 사고력을 기반한 이런 생각이라는 게 하루 배운다고 그게 될까요? 안 되죠. 습관이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그래서 차라리 몰아서 하루 동안, 이틀 동안 볼 바에는 너무 그것도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그죠? 차라리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하루 수업의 절반은 일치부합, 그리고 하루 수업 절반은 퀴즈 쪽,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 안에서는 이제 유형별 순서대로 갈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한 문제씩 다 보기로 했으니까, 또 이어서 또 다른 이제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거기 이제 넘어가 보시면 이제 계산형은 있는데 계산형은 뭐 자료 해석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고 그냥 주어진 대로 계산하는 게 달아서 뭐 크게 저희가 접해보지 않아도 그때 가서 봐도 될 것 같아서 바로 이제 퀴즈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이제 16페이지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방정식 파트가 이제 올해가 되게 좀 비교하자면 상대적으로 올해가 쉬운 편에 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정식 문제가 원래는 어렵게 나오는 게 추세인데 쉬운 문제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다시피 이제 유형 중에는 이런 것처럼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하셨을 거예요. 1차 방정식의 활용, 1차 부등식의 활용 이런 거 하셨죠. 연립 방정식의 활용. 그래서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 미지수를 설정한다. 이제 그 첫 번째 같은 기준이 뭐 두 가지 정도 있죠. 구하는 것을 미지수로 둔다. 혹은 그게 안 될 때는 계산식이 간단해지는 것을 미지수로 둔다.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굳이 안 적을게요. 그래서 그 다음 식을 세운다. 그 다음 푼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실까요? 17페이지에 제가 피셋 퀴즈형 문제를 풀면서 가장 쉬운 문제가 이게 아닌가 싶은 게 올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사소하게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또 26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괜히 너무 쉽다고 얘기했나요? 또 처음 접하실 때는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옳게 이제 사람 수를 짝짓는데 2명 단위든 4명 단위든 발권기기든 한 장만 표를 발급한대요. 그래서 친구 단위로 입장한 사람 수랑 가족 단위로 입장한 사람 수를 구하라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친구 단위로 입장한 사람 수는 2명이니까 뭐 이 둘 나눠가지고 뭐 숫자 구하고 여기는 가족 단위 4명이니까 4 나눠가지고 모든 선지 부합하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려 그러면. 그래서 친구 단위를 절하면
이게 식을 준 거잖아요. 친구 단위와 가족 단위가 있고 이게 약간 이런 문제랑 비슷하지 않아요? 뭐 옛날에 고양이 발 4개, 뭐 오리발 2개 해가지고 머리는 몇 개고 발은 몇 개다 구하라. 이거랑 똑같잖아요. 중학교 아마 2학년 때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 단위를 절하면 이걸 x라고 두고 가족 단위를 이걸 y라고 두면 여기에다가 2를 곱한 게 친구 단위의 사람 수고 여기다 4를 곱한 게 가족 단위의 사람 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식을 세우시면 돼요. 첫 번째, 놀이공원 입장 객은 총 158명이래요. 그럼 식 세워보세요. 2x 플러스 4y가 뭐라는 거예요? 158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표는 몇 장 발권이 됐대요? 50장. 그럼 하나당 하나, 이거 친구 단위 하나당 하나, 가족 단위 하나당 하나니까 둘이 더한 게 50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되게 한 30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상판을 잘하는 분들과 못하는 분들의 차이점이 자꾸 뭘 생각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자꾸 뭘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뭔가 좀 전략을 조금 많이 구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푸시면 돼요. 이거 푸는 건 다들 하시잖아요. 뭐 절반 나눠서 빼면은 그냥 y니까 y는 뭐 100이니까 58, 29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19니까 아니구나. 50에 2y가 58이죠. 그럼 y가 29 맞죠? 그럼 4 곱하면은 6이니까 1의 자리만 보면 요것만 하나네. 4번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올해 유독 방정식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냥 해볼 수 있잖아요. 뭐 40이라고 했으니까 사람 수가 2배, 실제 이게 더해서 158 되는지, 그래서 안 되는 거 제껴버리고, 그리고 2 나누고 4 나눠서 50장 되는지 이렇게 풀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조금 제가 권하는 건 전략을 좀 많이 해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얘기할 텐데 어떻게 보면 봐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얘네 둘이 합이 158 맞죠? 1번은.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쓸게요. 맞으면. 158 맞죠? 동그라미 쓰고 여기도 맞고 여긴 답이니까 맞을 거고 다 맞네요. 그럼 이제 뭘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누기 2하고 여긴 나누기 얼마 해야 되죠? 4 해서 둘이 더한 게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50 나오는지 확인해도 얼마 걸리진 않아요. 이렇게 풀던가 아니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나온 김에. 선지를 하나씩 문제 조건에 맞춰서 확인했죠. 퀴즈형 문제도 있잖아요. 퀴즈형.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도 2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확인하는 게 오히려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뭘로 가져가야 되냐면 이걸 기본으로 그냥 가져가세요. 아셨죠?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번 주 수업 동안 조금 저는 이제 이렇게 푸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리뷰할 때도 항상 이걸 고민했었고 이거를 플러스 알파라고 둘게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수업을 들으실 때 확실히 어때요? 이게 만약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확인하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이 간단하면 훨씬 낫잖아요. 푸는 게 중요하지 뭐 시간 조금 더 걸리면 어때? 자, 도출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찰나에 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연역적 사고라는 건 제가 이런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만화 같은 거에서 칼럼 같은 거였는데 수학자하고 과학자가 싸움을 하더라고요. 어떤 싸움을 하냐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류였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3단론법 들어드린 적 있죠. 사람은 죽는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럼 1과 2의 이
명제를 가지고 추론되는 게 있죠. 뭐죠? 결론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타당성을 가지는 연역적 논리라고 하는 건 이 과학자들이 비판하기를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걸 굳이 얘기해야 하냐? 여기에 그냥 함축돼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굳이 안 해줘도 나오는 거예요. 구조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기 있는 건데 굳이 이게 새로운 참이 아니라는 거죠. 과학자들이 비판하는 건. 과학자들은 대신에 이 형식적인 연역적 논리를 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게 뭐죠? 좀 실제 새로운 참을 찾아가잖아요. 확실한 100% 참은 아니지만 실험을 통해서 반증될 때까지 써먹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입증될 때까지 써먹다든지 그것도 논란이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비유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연역적 사고라는 건 그냥 이걸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들면. 근데 이제 이거야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들 또 일례로 하나 들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일 때 A, B, C 있을 때 무슨 정리 또 배우죠? 피타고라스 정리 배워가지고 요거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배웠어도 아마 이건 공감하실 거예요. 그걸 배우기 전이었다면 내가 이걸 봤을 때 이걸 떠올렸을까? 아닌 거예요. 맞죠? 분명히 이 사람들의 입장에 의하면 이게 딱 참이라고 해서 이런 게 주어졌다 해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냥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알게 되면. 이거를 실전에 시험장 가서 이거 가지고 이거 도출해야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출형의 형태로 어떤 퀴즈 문제를 풀게 된다면 시험장에 가서 고민해서 푸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면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평소 해야 될 건 뭐예요? 이걸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당연히 확인형으로 가는데 읽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푸시고 그럼 평소 해야 될 거는 이것만 준비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평소에는 이거를 준비해야죠. 왜? 시험장 가서 이게 생각이 들게끔 확률이 높아지도록. 한두 문제만이라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극단적인 게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에서도 그렇게 확인과 도출이 나뉘어요. 누군가는 수학이 너무 싫어가지고 문과를 선택한 친구들도 사실 많잖아요. 수험생분들 중에는. 이거를 그냥 확인하는 것도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필수 공부를 할 때에는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인하는 이 속도보다 연립방정식 그냥 눈으로 적어놓고 푸는 게 훨씬 빨라요. 이 문제만 봐도. 그래서 첫 번째가 일반적으로는 가능만 하다면 수험장에서 생각만 든다면 도출형이 이게 더 우월해요. 보통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대신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시험장 가서 도출형을 풀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보이는 것만 되는 것만 도출형으로 푸시고 평소에는 이게 내 사고력을 키워서 시험장에서 보이도록 하는 거고 실제에서는 요거를 푸는 거예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 전략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도출형이 우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확인형으로 풀어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오는 퀴즈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출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출한다는 건 전체를 아울러야지 생각이 나오죠. 이따가도 얘기할 텐데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확인으로는 풀리지 않은 문제들도 있거든요. 변별력 문제겠죠. 그런 걸 위해서 리뷰할 때도 우리는 이거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피셋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뭐 그냥 가서 노가다 하지 뭐 보이는 대로 답 선지 확인 넣어가지고 하지 당연히 기본이고 제일 중요해 실전 가서 실전에서 이걸 노력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평소에 시험 전에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이것도 이 문제 또한 쉬운 문제인데 확인으로 풀 수 있고 도출로도 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걸 한 김에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유형을 하나 이제 방정식을 보여드린 건데 어쩌다 보니 확인 도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늘 제가 계획한 순서를 얘기한 김에 쭉 이어서 해보고 싶어서 쭉 한참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23페이지에 문제 12번 올해 문제인데 자, 이 문제 한번 또 방금 같은 논리가 또 돼서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2번 선지요? 네. 아, 11번 하고 있었어요? 제가 11번 하라 했어요? 12번 맞죠? 맞아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요 문제를, 문제 혹시 읽어보셨어요? 일단 뭐냐면, 보행 신호가 점등된 횟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18시에서 20시 사이에.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A씨는 차량 통행은 많지만 사람 통행은 적은 횡단보도에 보행자 자동인식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별로 의미 없죠? 쭉 넘어가세요. 보행자 자동인식 횡단보도 인식하면 1분 30초 대기 후에 보행시간 30초간 점등되며 이후 차량 통행 보장을 위해 2분간 보행신호는 점등되지 않는다. 점등 대기와 보행신호 점등, 차량 통행 보장 시간 동안에는 보행자를 인식하지 않는다. 대강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보행신호 점등 요 두 번째하고 요 세 번째에서는 사람을 인식을 안 한대요. 이게 신호등 자체가 꺼져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됐을 거예요. 보행신호가 점등되기 전까지는 횡단보도 앞에 도착한 사람만 모두 건넌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다음 이 테이블에서 도착한 사람 수다. 그럼 여러분들 이 정도 이제 되잖아요. 이거를 푼다면 18시 25분에 사람이 처음에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점등대기가 들어갔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25분 이거니까 30초 단위니까 이게 시, 분, 초 이렇게 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18시에 보행 신호가 점등되는 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1분 30초가 지난 26분 30초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그럼 이때 건너는 건 누구예요? 이 다음 온 사람 같이 건너요? 아니면 따로 건너요? 따로 건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건너는 사람은 첫 번째 한 명 이렇게 건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1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이야 제가 적지만 이런 사고 과정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쓰면 금방 10번째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해볼게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시간 오래 걸려도. 자, 그럼 똑같아요. 그럼 얘가 이제 그 다음 차량 보장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이제 30분 동안 건너고 나면 27분에 이 점등이 꺼지죠. 그러고 나서 2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순간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30초 생각해야죠. 그러면 이제 29분에 딱 어떻게 되는 거예요? 29분에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점등대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요때 점등대기가 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죠? 1분 30초 뒤니까 30분 30초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또 건너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누구가 이제 같이 건너죠? 같이 건너는 사람이 있나요? 있죠. 27분에 온 사람도 요때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30분에 온 사람도 요때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때는 몇 명이 가는 거예요? 5명 가는 거예요. 정확히는 3 플러스 2명이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5회라고 할 게 아니라 점등 횟수니까 이 횟수를 적는 거니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묶어둘게요. 같이 걷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식으로. 그럼 어렵지 않아요. 그럼 얘가 이제 또 31분에 어때요? 31분에 꺼지고 31분에 꺼지고 나면 33분에 다시 점등대기 들어가는 거 맞아요? 따라왔어요? 그럼 점등대기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33분 한번 보세요. 그럼 31분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죠? 안타깝게 여기 못 탔어요. 31분에 오신 분은. 그래서 이제 바로 점등대기 들어가고 나면 34분 30초에 이제 또 신호를 받아가지고 건널 거예요. 누가? 5명이 건너겠죠. 이렇게 3회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타임테이블을 써야 되는데 여긴 고민 안 되죠.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지 않아요? 여기 굳이 계산이 이제 만약에 실전이라면 계산 안 하시는 게 낫겠죠? 딱 끊어서. 그래서 이제 비교되는 걸 이렇게 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끊는 거 너무 구간차가 너무 많이 나서 끊는 거 생각해 보면 여기도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44분과 59분도 너무 이제 요 정도 해보면 이거 어차피 끊어지겠다, 그죠? 그 다음에 59분 해보면 비슷하고 또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끊어지겠다 하고 이제 들어가면 조금 편리해져.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자료 해석 시간에 상황 판단 문제 풀었던 적 있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죠. 우월한 풀이를 해줬지만 항상 기본에 따라서 확인해봐라. 그래야 그게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해볼 때는 몰라요. 근데 이만큼만 해봐도 이제 더 이상 안 써도 된다는 거 대강 알걸요? 그러니까 노가다를 해야 돼요. 그 안에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 진화의 그냥 순서예요. 순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월한 풀이를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더라도 그걸로만은 절대 부족하고 자기 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이거 노가다를 해줘야 돼요. 이런 문제 아시겠죠? 자, 이제 말로 합니다. 43분과 43분은 같이 건널까요? 따로 건널까요? 같이 건너죠. 1분 30초 기다려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타임 이거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되죠. 아, 저기 한 명과 세 명이 같이 건넙니다. 그래서 이제 4회째 점등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끊어졌으니까 또 다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 다음 오른쪽에 6시 59분에 4명이랑 그 다음 19시 1분에 2명이랑 같이 건널까요? 따로 건널까요? 따로 건너죠. 1분 30초 기다리는데 2분이잖아요. 차가. 그러면 이제 여기 4명이 있고요. 5회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명이 있고요. 6회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남은 게 요거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그룹 볼게요. 잘 안 보이네. 40 몇 분이야? 48분하고 49분이죠. 남은 4명과 2명은 같이 건널까요? 따로 건널까요? 같이. 답은 얼마예요? 7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문제를 이해하고서 자, 제가 칠판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쓴 건데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결국 따라가면서 시간이 사라졌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가 요거는 확인으로 푼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충분히 이런 생각도 하세요. 아, 결국 이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맞죠?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횟수만 하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같이 건너냐 따로 건너냐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역발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번엔 자, 도출로 갑니다. 공부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처음부터 누군가는 생각했다면 더 우월한 풀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해보고 나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될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요, 이런 거죠. 결국 점등 횟수만 찾으면 되고요. 조건인 거죠, 요게. 결국 이제 글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인 거고, 요거 하나인 거잖아요, 이 문제는. 그죠? 조건인 건데, 이 조건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따로 건넜겠죠. 그러니까 차량 배려 없이 그냥 신호등 우선으로 배려한다면 다 따로 건넜을 거예요. 그럼 조건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거는 몇 회였을까요? 10번이죠. 5번 왔으니까 그룹이. 맞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풀면 되는 거예요? 10회에서 뭘 하는 거예요? 빼기 해주면 되죠. 조건을 통해 같이 건너는 그룹을 횟수만큼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타임테이블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 문제가 단순하진 않아요. 처음에 점등대기를 1분 30초로 한다는 건 이만큼을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초 단위가 없죠. 의미 없죠. 이게 30초가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여기다 쓰면 잘 안 보이니까. 자, 점등대기 1분 30초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처음에 1분 기다림. 맞죠? 1분을 기다려서 1분 내에 오면 같이 건너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근데 처음에는 그러한데 한 번 신호등이 작동이 돼서 보행 신호가 점등되고 난 뒤가 또 문제죠. 그 뒤에는 2분을 기다렸다가 또 이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아무도 없다가 아예 신호등 자체가 작동을 안 하다가 사람이 오면 1분을 기다려주는데 신호등이 한번 작동하고 연속적으로 기다려주는 건 2분을 추가로 더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제 해봤으니까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뭔 얘기일 거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두 번째, 처음이 아니라 연속이라고 표현할게요. 연속 점등의 경우는 점등은 몇 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2분 플러스 1분 30초인데 실질적으로 30초는 의미가 없으니까 3분을 기다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만 보면 자, 아까 얘기했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은 이렇게 끊어놓고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정등 대기 시간하고 상관없이 따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같이 가는 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쳐다봅시다. 첫 번째, 얘는 이 사람이랑 같이 갈까요? 안 가죠. 2분 차이니까 처음에는 1분만 기다리니까 같이 안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속점등이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두 번째랑 세 번째가 시간차가 얼마죠? 3분 딱 거의 맥시멈 기다려서 된 거죠. 같이 건넌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따로 건너겠죠. 마지막 한 그룹이니까. 여기에 이제 철벽 쳐져 있으니까. 그것도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얘랑 몇 분 차이죠? 1분. 처음 1분 기다려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같이 건너는 거예요. 되죠? 그 다음에 요 둘은 같이 건널 거예요? 따로 건널 거예요? 여긴 따로죠. 처음에 2분이니까. 처음은 1분만 기다려준다 했어요. 마지막 얘 둘은 같이 건널 거예요? 따로 건널 거예요? 1분이니까 같이 건너겠죠. 이렇게 해서 원래는 10그룹이 가까웠지만 이 중에 세 짝은 같이 건너니까 10 빼기 3, 7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생각이 확인을 하고 나니까 이게 훨씬 이해 잘 되죠. 안 됐어요? 또 누군가는 안 될 수 있어요. 이따가 뭐 질문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을 가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죠? 들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대. 이해돼요? 그럼 확인을 가서도 어때요? 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눈치를 빨리 채야죠. 횟수만 집중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중간서부터는 이 논리를 쓴 거예요. 저희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과 도출이 둘 다 가능한 문제를 하나를 봤어요. 이런 문제. 이런 건 형식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창의사고력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겠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하다 보니까 약간 퀴즈 형태로 푼 거죠. 그죠? 자, 조금 어렵죠. 그죠? 좀만 더 어려워질게요. 오늘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기로 했으니까. 또 창의사고력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 있거든요. 그 27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마지막 문제. 27페이지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온갖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 정도 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갑과 을이 가진 4장의 카드 숫자에 적힌 수협으로 가능한 것을 찾아라. 1부터 9까지 서로 다른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장의 숫자 카드가 한 세트가 있다. 갑과 을은 여기서 각각 2장씩 카드를 뽑았다. 카드를 뽑고 보니 갑이 가진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과 을에 적인 조건 하나를 줬죠. 첫 번째는 두 수의 합이 서로가 같았다. 두 번째, 갑이 첫 번째 뽑은 카드에 3을 곱한 값과 두 번째 뽑은 카드에 9를 곱한 값의 1의 자리수가 서로 같았다. 을도 같은 방식으로 1의 자리수가 똑같았다. 두 번째 조건은 3을 곱한 값과 두 번째 뽑은 카드에 9를 곱한 값의 1의 자리수가 같다. 이걸 만족하는 걸 찾아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만약에 전부 다 하나씩 확인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지 셀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갈지 말지 머리를 써야 될지 고민을 할 테니까 일단 기본 자체는 일단 항상 전체 내가 확인할 정보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9가지의 숫자가 있는 거 맞아요? 거기서 갑이 2장을 순서를 가지고 뽑는 거죠. 이거 순열이란 말 써도 돼요? 안 쓸까요? 혹은 이렇게 쓸까요? 갑 입장에서는 첫 번째 숫자를 뽑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9가지예요. 그리고 뽑고 나면 두 번째 숫자로 뽑을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죠? 8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을 입장에서는 이제 뽑고 남은 걸 어떻게 되죠? 7개, 6 이렇게. 이제 순열이긴 한데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피셋에서 순열 조합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럼 여기에 이 경우 수를 또 곱해야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경우의 수가? 겁나 많아요. 이거 어떻게 다 확인해? 절대 이렇게 확인하는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쓰셔야 돼요. 이게 조건을 한번 써보면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게 좀 줄어들긴 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찾는 건 이 둘 다 숫자의 합이 얘의 둘이 같은 거죠. 그 얘기는 갑이든 을이든 숫자의 합이 같은 거니까 이게 순서가 이렇게 앞뒤로 바뀌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갑이라고 하는 녀석이 첫 번째 숫자가 제가 이제 x라고 두면 두 번째 숫자를 y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럼 그랬을 때 여기 이 두 숫자 첫 번째 조건이 이제 다르진 않으니까 제가 프라임만 해서 그냥 이렇게만 적을게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이 주어진 게 x 더하기 y가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이다 라는 조건으로 수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x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했죠? 두 번째 조건에 3을 했죠. 첫 번째 한 거에다가. 거기에 1의 자리. 이거의 1의 자리.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y에다가 9를 곱한 녀석의 1의 자리가 뭐라 그랬어요? 같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아까 쓴 대로 쓰면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그거 엄청 큰데 이거 어떻게 구하지? 끽해봐야 이거 뭐 좌우반전 이러다도 대칭성이니까 뭐 2가 나눠지는 건 알겠는데 경우에서 그래도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이거를 고민하는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냥 뭐 없어요 별거. 그냥 생각이 드는 사람은 아마 그냥 다 찾으셨을 거예요. 1의 자리가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위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 3과 9에 집중하셨어야 돼요. 왜일까요? 3과 9에 집중 한번 해보세요. 뭐 드는 생각 없으세요? 1의 자리가 서로 같을 조건 중에 하나가 그냥 두 수가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두 수가 같잖아요? 그러면 1의 자리 어때요? 1의 자리? 같죠? 맞아요? 제가 힌트를 좀 드렸는데 저는 딱 이걸 봤을 때 이 생각을 했는데 다른 건 안 주어졌어도 얘는 뭐 쓸 게 없잖아요. 그죠? 그 합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3하고 9에 집중해보라니까요. 드는 생각 아직도 없어요? 뭐라고요? 3, 3? 그런 생각도 맞아요. 저도 했어요. 3의 배수 뭐 그런 거 있었죠. 뭐 나머지가 얼마다. 그런 거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이제 이 문제를 보여주는 거는 이제 이런 거는 사고력에 달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유형으로 안 잡혀.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확인 도출 얘기하면서 창의 사고력 부분 얘기를 먼저 했어요. 이제 이거 끝나고 유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도 볼 거예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 능력으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9 넣고 여기에 3 넣으면 대칭성 이용해서 두 수 같아지잖아요. 그럼 1의 자리 그냥 같은 한 쌍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x에다가 9 넣고 여기다 3 넣으면 1의 자리가 같은 게 그냥 좌우로 거꾸로 x로 곱해버리면 두 수가 같아버리니까 1의 자리가 그냥 같은 한 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출제자는 제가 봤을 때 이 3하고 9를 여기서부터 하나의 살에 잡고 시작해라. 왜냐면 여기서 9, 3 이렇게 잡혀 이제 9하고 3이 이렇게 결정되잖아요. 자, 이게 만약에 XY가 9하고 3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두 쌍을 찾는 게 아니라 합이 12이면서 또 이거 해당하는 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극단으로 가서 출제자가 이 93을 배려를 안 해주고 이게 답이 아니었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답이라면 두 수 합이 12니까 그냥 최종 답은 24인 거예요. 그게 24인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고력을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수업을 해서 가르쳐 주면서도 의미가 없죠. 맞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때요? 좀 회의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 문제 유형이 있다라는 소개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달렸다. 확인은 그래도 끝까지 갈게요. 합이 10이니까 확인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인할 거는 x 프라임, 이제 을의 입장에서 x 프라임 y 플러스 y 프라임이 얼마가 되는 거? 12가 되는 것들 중에서 앞자리에다가 3을 곱하고 뒤에 9를 곱했을 때 1의 자리 나오는 쌍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9, 3 제외한 거 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하고 11은 안 되니까 몇부터 가나요? 3, 9도 안 되죠. 그죠? 얘네 뽑았으니까. 그래서 4부터 출발할게요. 4하고 7을 먼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4에다가 3 곱하고요. 7에다가 9 곱해볼게요. 1의 자리 얼마죠? 2죠. 네? 죄송합니다. 4하고 8이고. 여기 2죠. 그 다음에 9에다가 8 곱하면 얼마죠? 2죠. 바로 나왔네요. 이렇게 한 쌍 되겠네. 그래서 만족하는 걸 찾은 거예요. 자, 제가 이 문제에서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게 제가 지금 어떻게 도출했나요? 아니죠.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출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사고력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실전에서 이렇게 풀었고요. 어떻게 뭐 도출로서 이게 모든 경우의 수를 방정식으로 세워서 푼다는 건 제가 봤을 땐 풀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제 역량에서는. 이렇게 돌아와서 봐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어때요? 전이가 조금 꺾이죠?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푸냐 못 푸냐 이제 알겠죠? 이게 처음 보신 분들도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실전 가서 이제 푸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10분 줘도 못 풀 거 아니에요. 못 푸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제 얻어갈 건 있다고 전 생각해요. 왜냐면 결국 이 생각을 했냐 못 했냐잖아요. 93. 이 93이 있는데 1의 자리가 같다라고 하는 거. 서로 같았다. 1의 자리가 같든 두 수가 같든 결국 두 수가 같으면 1의 자리가 같은 건데 3 곱하고 여긴 9 곱했으니까 대칭성을 생각하면은 바꿔 곱해주면 그냥 두 수가 같아져 버리는 거니까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거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찾을 수 있는 쌍이 없었다면 여기는 바로 찾을 수 있는 쌍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 조건에서. 딱 하나. 그 정도 가고요. 자,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제 유형별 문제도 이제 볼 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유형을 접근하는지 간단히 소개만 할게요. 그 페이지는 조금 많이 앞으로 가서 20페이지. 이제 문제를 보시면 20페이지 28번 문제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작년 문제고 앞장 한번 보세요. 앞장에 이제 1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극대극소화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 푸는 건 다음에 풀고 문제만 살짝 읽어볼게요. 문제 6번에 보시면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이 수강할 과목만으로 모두를 골라라. 그러면 이제 읽어볼게요.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학습 점수를 최대화하고자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학습 점수를 최대화하는 거니까 극대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런 문제들. 올해 한 문제 나왔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실게요. 작년에 이제 두 문제가 거의 비슷한 문제 배치에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 문제 18번 보시면 태은이의 만족도 점수의 합을 구하라. 근데 세 번째 줄 보시면 만족도 점수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것도 이제 극대화 문제겠네요. 그죠? 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풀 건 다음 문제예요. 또 작년 28번 문제 보면은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서연이가 구매할 가전제품과 구매할 상점을 옳게 연결한 거라. 그러면 이제 판매 가격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두 번째 동그라미에 구매액을 최소화하자. 그럼 이거는 금액, 비용, 극소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얘기한 거거든요. 자, 이런 문제들은 이제 또 어떤 접근하는 유형이 있긴 해요. 퀴즈 문제이긴 하지만. 자, 그렇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접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설명 듣기 전에 28번 어떻게 푸실지.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감이 안 오시죠? 이 문제가요, 사실 좀 더 그나마 조금 막무가내라도 풀게끔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짝을 더 줬어야 돼요.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그냥 생각 따윈 버리고 가격 계산했을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문제를 이렇게 바꿔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으로 가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뭐 A는 값, 뭐 B는 을, A는 값, C는 값 이런 식으로 짝을 다 주어졌다면 이거 선지 하나 만약에 5개
어디서 구매했는지 나오면은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거 적용해서.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제일 싼 거 골라라 하면은 이제 계산형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면. 근데 이 문제는 그런 선택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안 준 거예요. 힌트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문제 이용을 극대극소화로 잡고 매년 요새 나오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뭐 내년에 또 나온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매년 나오고 있는 문제니까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풀어가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답습하면 다음에 만약에 나왔을 때 좀 이대로 풀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유형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시 삼아서 요 문제 유형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요 두 문제만 볼게요. 오늘은. 자, 극대극소화 문제는 원리로 먼저 접근해 봅시다. 역시나 이제 퀴즈 문제라 하더라도 이 유형화가 되더라도 이게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감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문제를 새롭게 한번 말로 내볼게요. 어떤 해변가에 갔는데 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어떤 문제를 하나 내요. 여러분들한테 돌을 최대한 많이 집어보세요. 이렇게 한 손에다가. 그 집은 만큼 하나당 100만 원씩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놀이를 하나 제안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제일 작은 거를 순서를 가지고 골라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어떤 원리가 있냐면 자, 이거 경제학 혹시 하시나요? 어때요? 안 하세요? 그럼 경제학 얘기는 하면 안 되겠네.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약된 상황이 뭐예요? 손바닥의 크기예요. 맞죠? 그럼 돌의 개수를 최대하고 싶은 거면 뭐를 이제 최소화하면 되는 거예요? 돌의 크기를 최소화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뭐는 제약이 돼 있죠? 손바닥의 크기가 제약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굳이 어렵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 돌의 개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돌의 크기 분의 돌의 개수를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비율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크면 좋아요? 작으면 좋아요? 돌의 크기 분의 돌의 개수. 이게 최대로 됐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돼요? 이게 올라갈수록 돌 하나당 차지하고 있는 돌의 크기는 작은 거니까. 이해할 수 있죠? 자, 이 부분이 항상 왜 이게 분모가 됐냐면 이게 제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약. 이해돼요? 지금은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건 극대화예요. 극대화. 이거 안 보이죠? 이 크기가 왜 이게 제약이 된 거예요? 손바닥의 크기가 제약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게 경제학 얘기하면 안 되죠?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저희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순서로 저희가 쓸어 담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부분에서 이게 크다라는 건 이 크기, 돌의 크기가 작은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 문제로 갔을 때는 돌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 값이 커지니까 저희가 원하는 게 커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제 단순한 얘기지만 작은 순서대로 순서를 써보면 1번, 2번, 이제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쓸게요.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돌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왼쪽 문제, 다른 문제 가서 이제 해야 되겠죠? 자, 어찌됐든 요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원리가 이제 이렇게 되고 원리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원리 2는 이제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기준점부터 출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출발. 자, 이거는 이제 조건이 같이 나왔을 때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만약에 이거는 어떤 하나의 이벤트잖아요. 이 문제 이제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읽지는 않을게요. 이 혜택이라고 하는 건 가불병이라는 이 가전제품 회사 맞죠? 회사에서 하는 이벤트란 말이에요. 그럼 이 조건까지 껴지니까 문제가 어려워진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풀려고 이거랑 아무리 동시에 같이 봐봤자 답이 없어요. 항상 기본부터 출발해. 이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더 일상적이잖아요. 이벤트는 안 하다가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매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서 수정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봐요. 저희가 일단은 작은 거를 고르고 난 뒤에 2번을 고르는 거고 2번을 고르고 난 뒤에 3번을 고르는 거잖아요. 이거를 순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마트가 한 큰 마트에 갑자기 할인 행사를 하네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몰렸을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자. 백화점이도 좋아요. 싸게 파는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막 사람들이 달려가. 그럼 여러분들 뭐부터 달려가겠어요? 그냥 한 번에 팔 여러 개 뽑아가지고 막 손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제일 싼 거부터 달려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런 상식적인 생각을 문제 풀 때에도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무지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상식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니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조건을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이게 중요해서 이걸 먼저 썼지만, 항상 문제 풀 때 순서는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기 이전의 출발점, 혹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어떤 필요 조건이 있었을 때 필수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가격, 가성비 떠나서. 그럼 그건 무조건 골라야 되는 게 있잖아요. 골라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거. 아시겠죠? 자, 그럼 28번 문제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이 혜택을 여러분들이 아직 모른다고 가정했다면 가장 싼 거부터 자료색에서도 이거 한 적 있죠. 계산형에서. 가장 싼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당연히 이 이벤트가 없었다면 요거 먼저 여러분들이 구매를 했겠죠. 두 개 겹치는 것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A는 무조건 을에서 구매를 했을 거고 B는 병에서 했을 거고 C는 갑이나 병이나 무차별하죠. 차이가 없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최저 가격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혜택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적용 한번 가볼게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읽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상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이 이제 제약된 상태에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다면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더 싼 게 무엇인지. 맞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그럼 갑을 한번 보세요. 갑은 20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 품목을 10% 할인해 준대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얘가 최소 마이너스 20만 원 정도를 할인해 주는구나. 금액으로 가서 비교를 할 거니까. 됐죠? 더 될 수도 있어요. 더 구매하면. 을도 한번 보세요. 을은 A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CD를 20% 할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구매자 입장에서 비교하는 거죠. 자, 원래는 A를 어디서 구매하는 게 더 쌌어요? 을이죠. 근데 A에서 구매하면 20만 원 조금 넘게 할인해 준대. 여러분들은 어때요? 땡겨요? 그렇죠. 이미 20만 원 차이였는데 을이 가만히 있었다면 모르겠으나 갑이 할인 행사하는데 을도 할인 행사 추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매력이 좀 없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히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을은 이미 20만 원이 싼 상황이에요. A 구매할 때. 그죠? 근데 을은 A를 구매하면 CD를 얼마 할인해 준대요? 20% 할인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을의 C와 D를 합치면 80만 원이니까 12만 원을 추가 할인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2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여기에 비교할 거는 얘도 생각해야 되죠. 원래 얘랑 20 차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원을 여기서 구매한다 쳐도 을이 원래 20만 원이 쌌으니까 더 비용이 안 싸지는 거예요. 가능한 건 뭐예요? 200만 원을 넘어서 뭐 더 구입하면 되겠죠. 이게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돼요? 근데 10% 할인이니까 12만 원 하려면 어때요? 여기 부분에서 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여기에서 하고 그럼 이제 요 정도만 일단 하고 갑시다. 아직 병이 남은 상황이니까. 아직은 이제 조금 느낌은 오죠. 비교를 하는 게 어떤 게 쌀지. 자, 병 같은 경우는 CD를 모두 구매한 고객에게는 5만 원에 판매를 한대요. 그럼 지금 이제 관점이 되는 게 뭐예요? A랑 CD를 어디서 구매할지가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할인 행사하는 게 A랑 CD 가져가잖아요. 그죠? 자, 병 같은 경우는 CD를 모두 구매하면 여기에 5만 원에 판매한대. 그럼 얘는 얼마를 깎아주는 거죠? 10만 원 깎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비교를 세 번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A를 만약에 을에서 사잖아요. 그럼 무조건적으로 C와 D는 을에서 사줘야 돼요. 맞죠? 대신에 얼마를 할인해 주죠?
아, 죄송합니다. 16만 원을 할인해 주죠. 맞죠? 근데 A는 원래 20만 원이나 쌌었죠. 그 값보다. 맞죠? 근데 값은 보세요. 값은 200만 원을 이상을 구매하면은 최소 20만 원을 할인해 주는 거 맞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CD를 구매를 하게 되면 요 할인을 못 받죠. 16의 할인을. 이거 절대 못 넘어서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사실 병 나오기 전에 제가 아까 12 때문에 병을 갔는데 16이 돼버리니까 이게 완전 압도해버려요. 여기서 다 사도 16을 할인을 못 해주잖아요. 10%니까. 이해돼요? 이 두 개만 비교해봐도 값은 무조건 지워지는 거고 무조건 A라고 하는 건 여기서 사는 게 월등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CD하고 이 CD도 여기서 사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비교할 건 병하고 을 요것도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병은 A가 을보다 10만 원이 비싸고요. 맞죠? 봤어요? 얘 140이잖아요. 그리고 C를 비교했을 땐 거꾸로 을이 병보다 10만 원이 비싸요. 그럼 무차별하다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둘의 가격 차가. 한쪽에선 10만 원 서로가 이렇게 다르니까. 그러면 이 할인 금액만 보면 되잖아요.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가 거기다 얘가 더 이것도 더 싼단 말이에요. 을이 병보다. 그래서 할인 금액이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비교해서 무조건 요렇게를 구매해야 된다는 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이 돼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문제를 정리하자면 이것도 쉽진 않죠. 그죠? 아직 근데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왼쪽 문제 가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A, B, C, D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제일 싼 게 요렇게 여기는 무차별하고요. 여기는 얘 둘이 무차별하고 여기는 얘가 제일 싸요. 자, A를 만약에 값에서 사면 첫 번째 이벤트가 200만 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이니까 얘는 20만 원 할인해주거나 전부 다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사면은 32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0%니까 32까지 할인을 해줘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을은 A를 구매한 금액한테 130인데 여기는 60과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미 얘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 원래 쌌죠. 그죠? 거기에 플러스 요거의 20%니까 마이너스 16까지 해주는 거예요. 다른 게 똑같더라도. 그러니까 완전 얘는 이미 마이너스 36일 때 얘는 최대 30이잖아요. 할인되는 게. 굳이 바꿨을 때. 물론 이것도 따져야 돼요. 근데 어차피 얘가 더 싸니까 이것보다 더 우월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얘는 적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을과 병을 비교했을 때 을이 저희가 더 비용이 싸다는 거 확인했다라는 거. 이런 과정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을을 선택하는구나. 그래서 기본 이거에서 이제 수정되는 걸 고쳐보면 요 그대로 가고 이제 CD가 문제가 되니까 요것만 할인을 통해서 C만 바꾸는 거죠. 좀 비싼 걸로 할인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요거는 무차별하지만 이것만. 그래서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고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수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거에 따르면 5번 이렇게 나오겠죠. 2가 을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푼다면 이렇게 기본으로부터 혜택을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더 싼 걸. 자, 다음 문제는 조금 나아질 거예요. 푸는데 요것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요거 푸는데 기준을 딱 잡으세요. 시작을. 그러니까 대강 보면 몇 점까지 쓸 수 있죠? 몇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거죠? 이 문제가 10만 원을 모두 사용 보이시죠? 10만 원을 쓰는데 한 번에 10만 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1만 원 쓰고 그 다음에 2만 원 쓰고 3만 원 쓰고 이렇게. 아시겠죠? 자,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아무 생각이 안 들죠? 이 두 번째 이제 시간에 푸는 것들이 이제 확실히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넘기는 게 최선의 전략으로 이렇게 가시는 이유를 알겠죠? 만약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자, 그래도 뭔가 이 공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유형화를 해놓은 거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잘 찾아보세요. 설명 속에서. 이렇게 가달라는 거예요. 태은이는 모처럼 10만 원을 쓰는데 외박 전시에 이렇게 있죠. 만족도 점수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그럼 이거를 만약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간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하셨을걸요? 그냥 5만 원 여기 막 이거 커 보이니까 16점 6만 원 썼지. 2만 원 써볼까? 21점. 여기에 답이 없네. 최대가 아니다. 맞죠? 그렇게 갔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막 몇 가지 해보고 그 중에 제일 높은 걸 고르는 게 이제 주먹구구식의 풀일 거예요. 근데 그게 높은 걸 찾았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높은 게 없는지 모르잖아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죠? 그렇게 접근하면 찍는 거랑 사실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고작 확률 높은 찍기밖에 안 되죠. 만약에 어떤 녀석을 찾았는데 25점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1번, 2번은 답이 아닌 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 정도 답 소구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 풀 때는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예요. 자, 기준을 먼저 잡으라고요. 여기에 필요 조건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어떤 조건 나와 있죠? 무조건 1만 원을 쓴다는 말이 있을 거예요. 최대 6만 원까지 그리고 한 번씩 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외식 전시회 관람 쇼핑을 한 번씩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몇만 원이 됐든 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1만 원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가달라는 거예요. 1만 원을 쓴 상태에서 이거를 최대화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그럼 현재 5점인 상황인 거죠. 남은 돈은 얼마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바로 판단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만 원씩 써서 최대화를 시키고 싶으면은 1만 원씩 써서 큰 거를 먼저 소비를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1만 원을 소비했을 때 3만 원, 2만 원을 소비했을 때 5만 원, 즉 2만 원 총 소비에 대한 전체 만족도가 나와 있지 1만 원 추가로 소비했을 때 늘어나는 만족도가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 풀 때는 그 1만 원 단위당 아까 얘기했던 그 효율 있죠. 지금 제약된 게 뭐죠? 이 문제가? 돈이잖아요. 돈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만족도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걸 극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죠. 돈분의 만 원. 즉, 돈이라고 하는 건 나눴을 때 단위가 1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만 원당 효용이 되는 거예요. 만 원당 만족도. 이걸 경제학을 배웠으면 여러분 되게 익숙할 텐데 안 배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1만 원당 만족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으셔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이 값들을 차감을 해주면은 이 만족도를 1만 원 단위로 금방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이거 잘 보이시면 보시고 안 보이시면 써보세요 한번. 2점, 3점, 4점, 5점, 3점, 2점, 2점, 여기는 3점, 2점, 1점, 1점, 3점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그냥 차니까 여러분들 그냥 표에다 쓰셔도 되고요. 보고. 이렇게. 자, 너무 안 보이나요? 엿다 쓸까요? 제가 다시 쓸게요. 그래서 외식은 3, 2, 5, 2, 1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외식. 그 다음에 전시회 1, 2, 3, 1 이제 실전이라면 이렇게 저처럼 쓰시면 돼요. 시험지에다가 쇼핑 1, 4, 2, 뭐 잘못 썼다. 1, 4, 2, 3 이제 출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외식과 전시회 관람 쇼핑을 한다면 3만 원, 1만 원, 311이라는 만족도 만 원씩을 소비해서 총 10만 원 중에 3만 원을 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 원 단위씩 혹은 2만 원 단위씩 소비를 최대화되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봤을 때 어디가 눈에 띄는 거 있지 않아요? 당연히. 어디가 눈에 띄지 않아요?
와, 저거 소비하고 싶다.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거 눈에 띄어야죠. 와, 10,000원 했는데 5만 원 늘려주네? 네? 아, 6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더 매력적이게 됐네요.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얘네도 괜찮죠? 평타 계속 치고 있잖아요. 333 이런 것도. 그죠? 눈이 가는 게 이런 거예요. 4, 3, 3, 3, 6 이런 거. 이해돼요?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10만 원이 아니라 4만 원만 써서 만족도를 최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거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죠. 맞죠? 만약에 5만 원을 최대로 하고 싶다. 5만 원 써서 이거보단 이게 낫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르는 게 나을 거예요. 이렇게 5만 원. 이해돼요? 느낌이? 뭐 느낌인지? 그럼 이제 10만 원을 쓰면 언제 최대가 되겠냐 이거야. 당연히 이거는 확보해야죠. 왜냐면 앞에 게 조금 적더라도 일식 분배해줘도 3, 3, 4예요. 이해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2, 3, 3이니까 3만 원을 추가로 쓴다면 여기가 더 만족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죠? 그죠? 그럼 저라면 일단 무조건 여기까지는 비교해봐도 이 세 개를 압도하는 건 없거든요. 여기까지는 쓸 것 같아요. 얼마예요? 여기까지 일단 쓴 게 5만 원 쓴 거죠. 여기가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외식에서 5만 원을 쓰는 게 딱 봐도 커 보여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네요. 4만 원. 자, 그럼 이제 얼마 썼어요, 제가? 4만 원 썼고 여기에서 외식에서 4만 원까지 썼고 이미 여기까지 1만 원씩 쓴 상황이죠. 그럼 남은 돈은 얼마 남았어요? 4만 원 쓰고 뭐라고요? 6만 원. 그 얘기예요. 4만 원 쓰고 만 원에서 6만 원 얼마 남았어요? 이제 4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능한 게 요걸 몽땅 4만 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아니면은 한 요 정도까지 쓰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이제 요게 좀 매력적이긴 하죠. 4. 근데 앞에 1. 이거 사실상 2만 원 쓰면은 2.5만 원 꼴인 거잖아요. 2만 원에 5만 원인 거예요. 맞아요? 위를 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도 5만 원이죠. 맞아요? 근데 여기 부분에서 이 뒤에 것도 어때요? 3, 3이잖아요. 그럼 4만 원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4만 원을 여기까지 쓰게 되면 4만 원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5에 11이 추가되는 거 맞죠? 근데 만약에 4만 원을 여기는 절대 안 쓴다는 느낌 오죠? 2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인데 이 2를 썼을 때는 얼마야? 이것만 비교하면 된다는 거예요. 5만 원? 5만 원 10이에요. 10. 근데 아까 11이었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거를 밑줄을 쳐보면 이렇게 쓰고 여기는 하나도 소비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까 뭔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완전 깔끔하게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소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문제 유형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 단어의 뜻을 아직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최적화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냥 극대화, 최소화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은. 근데 중요한 건 부분적으로 최적화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이 문제든 답부터 냅시다. 그래서 답이 얼마인 거예요? 만족도가? 이거 다 더해 볼게요.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구매를 해 주시고요. 요거는 여기도 여기까지 구매를 했죠. 333이니까 여기는 여기까지 구매를 해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26점까지 나오죠. 근데 이거 제가 잘못 체크한 건가요? 4번이 답 맞아요? 제가 잘못했나 보네요. 그죠? 4만원, 5만원, 26점이, 뭐 나왔으니까 이게 답이겠죠. 뭐. 자, 그래서 4번이 답인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부분 최적화. 그래서 이 문제든 뭔가 유사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를 출발해서 남은 7만 원을 어떻게 쓸지 여러분들이 이걸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를 조합식으로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을 보듯이
마트 가서 구매를 하듯이 비교해보고 더 싼 거, 비교해보고 혹은 만족도 더 큰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더 있어요. 이제 더 과거로 가면. 그래서 거의 똑같이 푸니까. 하나만 더, 여러분들은 기준이 이게 돼야 돼요. 제약분에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게 없었잖아요. 얘는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약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대로 만족도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1만 원당 만족도를 써놓고 그걸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선택한다 생각하고 한번 다시 복습 꼭 해보세요. 요거는 조금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온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한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는 어때요? 아까 그 3구보단 훨씬 할만하잖아요. 두 번째 보니까. 비슷한 거 느껴져요? 저 혼자만 느끼나요? 그럴 수도 있고. 어찌됐든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남은 뒤에 수업은 이제 개인 피드백 조금 받아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